우리나라 최고의 인문 지리서로 알려져 있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평시에나 난시에나 오래 살 수 있는 곳으로 꼽힌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 탈춤과 고택 등 옛것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 바로 하회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허씨, 안씨, 류씨들이 정착하여 사는 시종마을로 오늘날에도 이곳 주민의 70%가 풍산 류씨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가옥과 현재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다양한 생활문화의 가치가 인정되어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은 건너편의 부용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이 돌아나간다는 하회라는 이름처럼 낙동강이 마을 전체를 크게 휘돌아 나가고 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연화보수형이라고 하여 연꽃이 물에 뜬 형상을 뜻하는 길지로 꼽히고 있다. 하회탈과 선유, 줄불놀이 등이 주민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서원과 고택, 정사 등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할 문화재로 인정되어 전해지고 있다.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서 살다 간 이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하회마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보물 제306호로도 지정되어 있는 양진당이다. 풍산 류씨의 대종가로 이밤고택이라고도 불린다. 겸암 류운룡의 아버지인 이밤 류중영을 지칭하는 것이다. 양진은 류운룡의 6대 자손인 류영의 아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사랑채는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안채는 조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고택이다. 고택 특유의 여유롭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이다.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효당이다. 서해 류성룡의 종택이지만 살아있을 당시의 집은 아니다. 류성룡이 살았던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집터에 세운 작은 종택이 바로 충효당인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평범한 말을 항상 강조했던 류성룡의 말에서 유래하여 충효당이라고 지었다. 미음자형의 안채와 일자형의 사랑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양진당과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사당도 마련되어 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87호로 지정되어 있는 작천고택이다. 현재 집주인 이름인 류시주 가옥으로 불리기도 한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건물 하나하나에서 고집스러울 정도의 기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 중기의 건축수법과 양식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하게도 사랑손님과 안채의 부녀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방과 안방으로 이어지는 마당에 작은 토담을 두었다. 1934년의 대홍수로 문간채는 쓸려나가고 한일자형 안채만 남아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177호로 지정된 하동고택이다. 예천군 용궁 현감을 지냈던 류교목이 1836년에 건축한 집이다. 하회마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하동고택으로 불린다. 대문채는 초가집인데 비해 사랑채와 안채는 기와집이다. 이는 집을 지은 류교목이 의도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차례 융성하면 한 차례는 쇠락하므로 욕심을 내어 전부를 채우려 말고 부족한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가르침을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양호당 또는 주일제라고 불리는 가옥이다. 류송룡의 증손인 류인하가 분가한 집으로 미음자형 주택이다. 조선 후기 전통적인 양반 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91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 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다 하여 북촌이라고도 불리는 화경당이다. 이름은 화로, 어버이를 섬기고 경으로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류사춘이 1797년에 처음 건립하였다. 72칸이라는 하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집으로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이다. 세월의 힘에 사라지고 훼손된 건물까지 합치면 모두 99칸. 왕이 아니면 100칸을 넘게 지을 수 없었던 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집이다. 화경당의 반대쪽에는 염행당이 있다. 북촌과 마찬가지로 마을 남쪽에 있다 하여 남촌이라 불린다.
정종 21년에 지은 99칸의 건물이다. 1954년 화재로 안채와 사랑채가 소실되어 최근에 복원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새 것과 인공적인 냄새가 연하게 풍긴다. 하회마을 근처에는 풍산 류씨의 대표적인 인물 류성룡과 그의 형인 류운룡을 기리기 위한 소원도 존재한다. 병산서원과 화천서원이다. 두 곳 모두 서원 철폐령에서도 회철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경관이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많았던 하회마을이다. 곳곳에 그들이 즐겼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정자가 남아있다. 원지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원지정사는 하회마을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류성룡이 선조 9년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 학문을 하던 곳으로 은퇴 후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겸암정사는 류운룡이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1567년에 세운 정사이다. 화천 상류의 남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하회에서 전망이 좋고 경관이 아름답기로는 손에 꼽히는 곳이다. 맞은편의 백사장과 하회마을의 평온한 광경이 절경이다. 부용대 절벽 아래의 깊은 물에서 이름을 딴 빈년정사다. 겸암정사와 마찬가지로 류운룡이 서재로 쓰기 위해 지었다. 본래는 양진당 근처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부용대 아래 화천서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옥연정사다. 앞에 흐르는 깊은 못의 색조가 마치 옥과 같이 맑고도 맑다고 하여 옥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류송룡이 노후의 학문을 위해 세우려 했으나 재력이 없어 짓지 못하다가 친호인 승려 탄홍이 10년의 시주를 모아 건설해준 정사이다. 이곳에서 징비록이 저술되기도 했다. 하회마을에는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유물들도 있다. 삼신당 느티나무도 그 중에 하나이다. 마을 정중앙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한눈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크고 넓다. 세월의 무게가 자연스레 보는 이에게까지 전해져 온다. 느티나무는 마을 입향조인 류종해가 심은 나무로 수령이 6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고목이지만 아직도 여름이면 진한 초록빛을 띠며 울창하게 물든다고 한다. 하회 별신 구탈놀이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회마을 북서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만송종이다.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래 퇴적층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고 북서쪽의 허한 기운을 메우기 위해 소나무 1만 그루를 류운룡이 심었다고 한다. 빽빽이 들어찬 소나무와 그 너머의 낙동강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이외에도 하회마을에는 류송룡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영모각, 정려각, 전서공비각 등 하나하나 사연과 세월을 담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방문객을 과거로 초대하는 신비한 마을, 그곳이 바로 하회마을이다. 전통의 향기를 품은 채 수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곳 양동마을이다. 국가지정 전통마을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는 양동마을은 2010년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가문의 시종마을로 조선시대 116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뼈대 있는 마을이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4, 5세기부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시종마을이 형성된 것은 조선 초부터라고 한다. 총 24점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마을인 양동마을은 뒤에 있는 설창산을 주산으로 하며 4줄기의 능선이 뻗어나와 물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골짜기와 능선 곳곳에 문화유적지가 숨어있는 역사의 보고인 셈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그중 가장 큰 인물은 회제 이언적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언적의 부친인 이번이 살던 집으로
여강 이씨의 종갓집 무첨당이다. 종갓집이라 그런지 양동마을 안에서도 가장 길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강 이씨 대종가의 별당 건물이다. 세련되고 날렵한 선이 인상적인 한옥으로 별당치고는 규모가 커서 사랑채로도 사용되고는 했다고 한다. 흥선대원군이 집권 전에 썼다는 좌해 금서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영남의 풍류와 학문이라는 뜻이다. 양동마을 초입에 있는 거대한 기와집이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집인데 이연적이 어머니를 모시던 동생 이연괄에게 지어준 살림집이다. 이곳이 바로 보물 제412호인 향단이다. 향단은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부속채가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안채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폐쇄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격식에는 어긋나는 것인데 풍수사상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동마을의 이씨 가문에 이연적이 있다면 월성 손씨에는 우제 손중돈이 있다. 청백리로 유명했던 명신인데 그가 아버지 손소로부터 분가하여 살던 집이 바로 관가정이다. 보물 제4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의 관가정은 양동마을에서도 입지나 건축 형태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누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청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형산강과 주위의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관가정에 앉아 손중돈이 즐겼던 바람을 맞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양동마을 제일 안쪽에 위치한 손씨 가문의 대종택으로 손소가 젊었을 때 지은 조선 초기의 집이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으로 서중돈과 외손자 이연적이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세 명을 양동마을의 새 현인이라고도 한다. 서백 땅의 마당에는 하늘까지 쭉 뻗은 500년 넘은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씨 대종가처럼 한 채의 건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유려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대종택인 서백당 북측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낙선당이다. 손중돈의 아우인 손숙돈이 분가한 집으로 양반 부잣집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일반 양반집보다 곡간이 좀 더 많다는 점이다. 주인이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천석군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특이하게도 미음자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주택은 창은 정사이다. 양동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 집으로는 드물게 내곡정이라는 정자도 가지고 있다. 양동마을을 대표하는 대가옥 중의 하나인 두곡고택이다. 이조원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기에 그의 호인 두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커다란 저택 주변에는 크고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어 마을 안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연적의 넷째 손자인 이의잠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동호정과 그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영당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외곽 서북쪽에 손중돈의 증손자인 손엽이 건립한 정자이다. 물과 같이 맑고 구름같이 허무하다는 수청운허에서 뜻을 가져와 수운정이라 이름 붙였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름처럼 맑은 물이 내려다 보이고 허허로운 구름이 가까이에 보이는 정자다. 양동마을은 조선 후기에 후손들이 분가하여 만든 한옥들은 주로 뒤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격인 건물이 바로 근암고택이다. 정조 때 만들어진 이 고택은 이연적의 후손이 마을을 확장하며 지은 고택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대문으로 출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암고택 바로 옆에는 상춘헌이 위치해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고택으로 주변에 여기저기 뻗어있는 고목들이 인상적인 고택이다. 양반집 가옥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필요한 시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 1840년에 지어진 사호당이라는 이름의 고택이다. 진사를 지낸 이능승이라는 인물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 탓인지 고택 특유의 고즈넉한 멋은 살짝 부족하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연적의 넷째 손자인 유의잠이 건립한 수졸 땅이다.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정조 때 도승지, 대사헌 등을 지낸 이정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알 수 없는 여유로움과 깔끔한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건물이다. 양동마을 동구 초입에 위치한 주택 이향정이다. 온양 군수를 지낸 이범중이 살던 집이다. 길쭉한 사랑채가 인상적인 집인데 다른 고택과 마찬가지로 이범중의 자손들이 현재도 살고 있는 곳이다. 양동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정자라는 심수정이다. 형을 위해 벼슬길을 포기하고 노모를 봉양한 이연과를 위해 형인 이연적이 건립한 정자다. 정자라고 하지만 대청마루와 온돌방도 있어서 문중회의 장소나 서당으로 이용되고는 했다. 주변에 서 있는 오래된 고목들에서 세월의 고단함이 보이는 듯하다. 양동마을에는 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육기관인 서당도 있다. 이씨 가문에 2개, 손씨 가문에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이씨 가문의 서당 중 하나인 경산서당이다. 강당과 동제,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적을 모셔 서원으로 건립하려 했으나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서원 철폐령에 따라 강당 건물은 남겨둔 채 사당 건물을 철폐하였고 현재 서당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경산서당과 함께 이씨 가문의 서당으로 기능했던 강학당이다. 대사관을 지낸 이연상이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경산서당이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서당이라면 강학당은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소박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한 서당이다. 손씨 문중의 서당으로 기능했던 안락정이다. 둥근 담장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강학당보다는 격식을 갖춘 모습이다. 쭉쭉 뻗은 건물들의 선 하나하나에서 깔끔함과 함께 짙은 여유가 느껴진다. 양동마을에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유물과 고택들이 숨겨져 있다. 언덕 위에 조성이 되어 있어 얼핏 보면 정신사납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격식이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도 책에서만, 역사 속에서만 보아왔던 양반들의 삶이 고스란히 현재로 넘어온 것 아닌가. 우거진 고목들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고택들 사이에서 삶과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양동마을이 아닐까 싶다.